가족들, 특히 아버지의 사랑과 촉망을 한몸에 받던 마이클. 그의 아버지 대부가 앙숙의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아버지 원수인 버질과 부패 경찰을 척결하고 복수의 손길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여기고 떠나온 곳, 자신의 본향인 시칠리아 섬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커다란 골목길이 펼쳐진 섬에서 숨어 지내던 젊은 모습의 알파지노. 영화 대부의 장면이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그보다 350년 전 한 사내가 시칠리아 섬으로 찾아듭니다. 그는 왜 시칠리아 섬으로 찾아든 것일까요? 사나이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의 표정은 별로 밝지가 않았고 어두웠습니다. 발견 즉시 그의 목을 가져오라는 교황청의 무시무시한 수배령을 피해온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 메르시 다 카라바조, 미술계의 거장, 바로크 미술을 열었던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시칠리아 섬에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더 남쪽인 몰타 섬으로 또 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교황의 영향력이 약한 곳으로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당시 창궐하던 흑사병을 피해서 밀라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카라바조라는 마을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보나로티가 워낙 유명해서 동명인 미켈란젤로 메르시 카라바조를 동네 이름을 따서 카라바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염병에 가족을 잃어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림을 배우다가 당시 화가들이 출시할 수 있는 로마로 갑니다. 당시 로마는 종교가 생활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많은 성당들이 들어서고 그에 따른 재단화와 벽화들이 필요했지요. 그런 미술 시장이 있는 곳, 벽화를 잘 그리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지요. 1592년 21살의 카라바조는 땡전 한 푼 없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렌조 시칠리아노 공방에 들어가서 청소, 설거지, 재료 준비 등 요즘으로 따지면 아르바이트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던 힘들었던 시절, 그 그림이 바로 젊은 바쿠스입니다.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모델로 거울을 보고 그린 자신의 모습. 그러다가 흐름한 로마 시내 외곽에 힘겹게 그림을 그려 팔기 시작한 카라바조에게도 서광이 비추었습니다. 카드 사기꾼이라는 1594년 작품을 본 당시 거상인 델몬테 추기경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는 작품을 보고 홀딱 반했고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카라바조가 거장이 되는 과정에 첫 번째 후원자가 된 셈이지요. 라파엘로처럼 교황청 전속 화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젊은 카라바조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던 무명의 카라바조는 로마의 상루이지 델 프란체시 성당 콘탈릴리 레베당 작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해서 더욱 유명해집니다. 성 마테오 순교와 성 마테오 부름이라는 작품, 그의 테네브리적인 기법을 통한 작품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로써 그에게 작품 의뢰가 끊이지를 않았고 그의 명성은 로마를 넘어서 온 유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거장의 대열에 오른 셈이죠.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인기는 로마에서 활동하는 다른 작가들에게는 경쟁 상대이자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행동이 더욱 부채질하게 되죠. 그는 17번이라는 당국의 체포령과 그리고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요, 탈옥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소질로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루벤스, 렘브란트, 판레인, 베르메르 등 거장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서양 미술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바로크의 대표화가 카라바조. 그러나 그는 술꾼이었고 불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악동, 미완의 천재라는 그런 사실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고아로 자란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랄까, 불같은 성격에 천재라고 칭찬해주는 데 대한 우쭐한 스타적인 기질도 한탓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라바조, 1606년 어느 날 동료인 나무치오와 테니스 시합을 합니다. 내기 시합이었겠죠. 시합이 끝나고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시비가 붙습니다. 그는 끝내 칼로 동료를 살해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또 탈옥을 한 카라바조를 로마 교황청에서는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중형의 수배령 중 가장 무거운 라반다 카피탈레, 즉 보는 즉시 죽이고 그 목을 가져오라는 수배령입니다. 카라바조는 이 당시 워낙 유명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림 한 점 얻기 위해서겠죠. 기사단이 큰 영향력이 있었던 몰타섬, 그는 기사 자기를 받아서 수배령을 감면받아 볼 요량으로 몰타섬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몰타섬에서 지내던 카라바조, 그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교황님을 직접 아련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로마로 향합니다. 교황님을 아련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요. 그가 가진 반성문이 바로 골리앗의 목을 든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목이 잘려져 있는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을 입혀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다윗의 모습도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고요, 결국 이중초상이 된 셈입니다. 교황을 아련하라고 배를 탔던 카라바조는 배 안에서 또 칼부림을 하는 남봉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칼싸움에서 큰 부상을 입고 다시 그림을 찾으러 가던 1610년 7월 18일 이탈리아에 있는 포르토 에르꼴레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바로크를 열었던 천재화가 카라바조가 38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번뜩이는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